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뭐든지 꾸준히 해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느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삶의 방법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꾸준히 하면 나아진다. 제가 아는 유일한 정답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벌써 차디찬 기온이 맴도는 12월이 왔어요.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시간이라는 건 늘 조용히 흐르다가 문득 앞에 서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박스를 처음 시작한 게 봄이었거든요. 벌써 계절이 한 바퀴나 돌았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인박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진짜 별거 없었는데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말로, 언어로 에너지를 얻고 회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작은 라디오가 저에게는 꿈이자 희망이고 어쩌면 작은 기록장이기도 하거든요. 흘러가 버릴 것들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 시작한 기록. 사실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도 있어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배운 거, 생각한 것들을 다 적으면서 회상하고 다듬는 것도 있고 휘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보냈던 순간들이 사진처럼 희미하게 몇 장 남았을 뿐 그때 감정과 대화, 생각들을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친구는 내가 그때 당시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일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기억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흘려보내는 시간들 중에 몇 개는 붙들고 싶어요. 그게 좋든 싫든 힘들었던 거든. 어쨌든 함께 보낸 시간이고 내가 겪은 순간들을 기억을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더 촘촘히, 꼼꼼히, 세심하게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있고 내가 만족하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봤을 때 그날의 내가 선명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도 내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막 12월, 1월 되면은 이번 연도는 정말 나 갓생 산다. 나 계획 다 지킬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달라질 거야. 기록할 거야. 하고 막 이것저것 구매하고 시도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장비빨 매우 중요해요. 시작하기에 동기가 되어준달까?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조금 시작이 수월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루틴화가 되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알람을 설정하거나 눈에 띄는 곳에 두어서 매일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올 거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몇 주, 몇 달이 흘러버리고 결국 또 기록은 띄엄띄엄 내년 목표가 되곤 하거든요. 그러니 작아도 괜찮으니 기록을 해야 하는 나만의 이유를 명확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잊지 않겠어. 의 이유도 괜찮아요. 충분하죠. 근데 그냥 나 갓생 살려고 26년도, 27년도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런 이유보다도 나를 위한 이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 보심을 추천드릴게요. 기록을 한다는 건 마음을 꺼내고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이런 기록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막 모르겠어. 어려워요. 요즘엔 워낙 기록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뭘 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지기 쉬워요. 그 고민으로 하루를 다 보내버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본 기록들 중에 추천, 비추천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리는 기록법들을 참고하셔서 나한테 가장 자연스럽게 맞는 방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일기. 일상을 기록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 잘 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의 나를 아주 소박한 문장을 간단히라도 남기면 끝이에요. 당연히 처음부터 장문을 쓰는 건 너무 어렵죠. 손이 굳어버리지. 그러니 간단하게, 짧아도 괜찮으니까 소박한 문장이라도 적어보세요. 사실 일기 써야지 하고 의자에 앉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막상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잡잖아요? 아마 생각보다 술술 적어 가실걸요? 오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만큼 털어놓고 어제랑 비슷한 하루였다면 간단한 메모만 남겨도 충분하고 일상 이야기도 좋고 오늘 느꼈던 감사한 일을 적어도 좋고 그날 내가 느꼈던 작은 흔들림 하나만 적어도 충분해요. 하루를 보내고 난 뒤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운을 남기는 거죠.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니까 더 편하게 오롯이 나를 바라보며 나한테 말하듯이 적어보세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 늘 같은 일상의 반복이니까 점점 내용이 짧아지다가 주말에 길어지고 막 들쭉날쭉이었어요. 그것도 그거 나름의 재미 아니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작은 주의점이 있다면 단순 하루 요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단순 요약과 기록을 위한 기록은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 남는 것도 없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금방 지쳐버린달까? 그보다는 오늘의 나의 하루를 2회차 돌리면서 천천히 되짚어보고 복잡했던 감정을 다듬고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진정되지 않은 마음은 일기로 차분히 해소시킨다? 이런 느낌?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은 까먹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예전 일기장을 펼쳐봤을 때 의외로 더 진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일기를 쓰던 내 모습까지도.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빼곡히 채워진 일기장을 꺼내잖아요? 애틋하고 소중한 나만의 책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나의 하루와 마음으로 가득 찬 책. 얼마나 귀해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예전 일기장을 꺼내보면 당시에 했던 고민들이 영원한 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이 고민도 나중에 덧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흐릿한 하루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나를 제대로 마주하고 이해하고 싶다. 기록을 꾸준하게 하고 싶은 초보 기록러들. 이런 분들에게는 일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다른 기록보다 일기가 더욱 꾸준히 지속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다라트.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사용했던 목표 설정 방식으로 유명한 방법이에요. 3대3 격자 9칸의 가운데에 핵심 목표를 적고 그 주변을 다시 세부 목표들로 채워 넣는 구조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거나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싶을 때 이렇게 삶의 영역을 나누고 잘게 쪼개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든다는 게 이 기록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8개의 영역을 나누는 것부터 어려워요, 처음엔. 근데 꼭 8개를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그리고 그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와 방법.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애를 먹었는데 이게 잘 맞는 분들은 매년 초에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하고는 맞지 않았어요. 꽉 채운 만다라트를 제 방 게시판에 걸어 두었음에도 저런 게 있었지? 하고 바라만 볼 뿐. 맞다. 저거 했나? 이거 해야지. 하고 쓱 지나갈 뿐.
약간 그림 감상하듯이. 보고 인식은 하지만 방향을 생각은 하지만 행동까지 이어지기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약간 저는 여러 가지 세부 행동을 촘촘하게 적어서 목표에 연결시키는 이 방식이 조금 기계적이라고 느끼나 봐요. 그런 부분이 저랑은 성향이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비추천. 하지만 반대로 잘게 쪼개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 구조화가 잘 맞는 분들은 이 방식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에만 초집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스크랩북이에요. 이거는 제가 종종 말한 적 있을 건데 저는 매월 월회고 스크랩북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솔직하게 귀찮거든요. 사진 오리고 꾸미고 붙이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또 하면 또 재밌어요. 저는 매월 말일에서 월 초에 지난달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스크랩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집에 사진 프린트기가 있어서 그나마 수월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쭉 펼쳐보잖아요. 다시 봐도 웃겼던 일들이 있고 맞다 이랬었지 하는 순간도 있고 이게 이번 달이었구나 저번 달이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막 생기거든요. 아직 한 달이 안 된 나름 따끈한 시간이라 그런지 보면 바로 생생하게 살아나듯이 떠올라요. 그럼 그 옆에 짧게 코멘트도 남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달에 읽은 책이나 영화 혹은 내가 기록하고 싶은 부분들, 필사, 스티커 모음집, 내가 이번 달에 꽂힌 거, 캐릭터, 인물, 취미, 그달의 핵심 포인트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정해진 방식이 없다는 게 스크랩북의 가장 큰 자유이자 매력인 것 같아요. 100%, 200% 창의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니까 잘 꾸미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좀 막막해지긴 하는데 조금만 내려놓고 대충 꾸민다. 이번 달이랑 어울리는 포인트만 잡고 그냥 꾸며. 이렇게 해버리면 신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스크랩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각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사진은 많이 찍어도 막상 갤러리에 다시 들어가서 꺼내보는 일이 좀 드물잖아요. 게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디지털 기록이기도 하고 그래서 앨범을 만들까도 고민을 했는데 사진만 띡하니 있으면 그때 당시의 공기나 감정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스크랩북을 시작했는데 저는 아주 대만족이에요. 조금 귀찮긴 해요, 진짜. 근데 그동안 제가 만든 스크랩북을 돌려보면 한 해의 시간들이 한눈에 생생하게 펼쳐져요.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느낌? 일기보다는 더 화려하고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확실히 있다 보니까 더 신이 난달까요? 만약 일기처럼 글을 쓰는 건 귀찮다, 싫다, 사진, 티켓, 스티커 등에 시각적으로 남기고 싶다, 내 마음대로 마음껏 꾸미고 싶다, 내 재능을 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크랩북을 완전 강추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루틴 달력. 앞서 말한 기록들이 일상을 남긴 거라면 루틴 달력은 말 그대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기록이에요. 일상 속 디테일을 챙긴다는 거죠. 저는 새로 만들고 싶은 습관이 생기면 먼저 제 하루를 천천히 훑어봐요. 언제 이 습관을 끼워 넣으면 순조로워질까, 자연스러울까, 어디에 놓아야 무리가 없이 이어질까. 그 흐름이 보이면 저는 바로 루틴 달력에 추가를 해버려요. 이거는 어플로 하고 있는데 저는 글로 쓰는 걸 좀 좋아하지만 요즘에 어플이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하고 이건 아웃풋을 원한 게 아니라 습관을 위한 거다 보니까 글을 쓰는 거, 내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제때제때 알려주는 알림이 중요하고 편하겠더라고요. 잊었다 싶을 때 툭 하고 알려주는 그 한 번의 알림. 그게 습관을 살려내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맨몸으로 루틴을 만들기는 정말 어려워요. 할 수는 있는데 굉장한 의지력과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훅훅 가버린다고요. 그러니 루틴을 기억하게끔, 행동하게끔 만들어주는 알림 하나만 있어도 정신이 번뜩 차려지고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루 루틴, 스케줄 다 앱에 적어두고 했으면 했다고 체크를 하거든요. 우선 했다고 완료 체크하는 그 쾌감이 너무 좋고 짜릿해요. 하나의 성취감이랄까? 만약에 못했다면 왜 못했지? 하고 되돌아보면서 이것 때문에 못했구나. 오케이. 내일은 반드시 하리라. 다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루틴 달력은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나름 반성도 하게 되는 기록이다 보니까 강력 추천드릴게요. 아주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대표적인 기록 방법들인데 세상엔 그보다 훨씬 많은 방식이 있겠죠? 버킷리스트, 연간 달력, 월간 플래너, 스케줄러, 그리고 꼭 글이 아니어도 영상이나 그림, 목소리로도 남길 수 있죠. 저처럼, 인박스처럼. 여러 좋은 방법들이 많겠지만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나한테도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고 실행해보면서 나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기록하는 방식들 중 끌리는 하나 혹은 두세 개만 골라도 충분해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기록물이 한 권의 책처럼 쌓여 있을 거예요. 살면서 기록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록을 하다 보면 내 삶과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애정하는 애틋한 마음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내는 시간, 순간, 하루들이 더욱더 소중해질 거고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나를 불러 세우고 조용히 나를 적어보는 그 시간은 아마 가장 온전한 나의 순간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시간은 더 이상 흘러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기록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시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편하게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멈췄다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고, 뭐든 괜찮아요. 기록이라는 건 쓰는 그 순간도 물론 소중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진짜 빛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처음엔 기대만큼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을 아끼고 다독이는 마치 하루 2회차를 사는 마음으로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면 과거의 내가 참 애틋하고 사랑스러우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디지털 기록도 좋아하지만 손으로 직접 쓰면서 기록의 매력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손끝에서 마음으로 번지는 그 감각은 디지털로는 닿지 못하는 깊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기록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타이밍을 잘 못 잡겠어가지고, 냅다 폭탄 발언을 날리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말이긴 한데, 인박스, 저의 작은 기록,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1년을 채우지 못한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제가 새롭게 집중해야 할 일들이 생겨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인박스 시즌 1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넘어 우리는 또 만날 거니까
이별 같은 인사보다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마음으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문을 닫아 놓을게요. 물론 아쉬운 마음이 살짝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우리의 하루가 계속 굴러가야 하니깐요. 그러니 눈물, 콧물, 아쉬움 가득한 말보다는 다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나답게 살다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덕분에 너무너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각자 자리에서 자신만의 템포로 걸어가다 문득 인박스가 생각나신다면 들어오셔서 한번 착 들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그러다 어느 날 툭 하고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만날 거예요. 인박스는 자동문이거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다들 나답게 살다가 다시 만나요. 여기까지 인박스 시즌 1이었습니다. 인박스는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조금 쉬고 만나요. 안녕!